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항암 중에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인 항암제가 유발된 말초신경장애, 보통 손발저림이라고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치료와 한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을 받으시게 되면 보통 이제 항암은 여러 부작용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암치료 환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 병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의 독성이 이제 항암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치료받은 환자분의 한 3-40% 정도에서 이제 이 말초신경 병증에는 CRPN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간에 이제 중증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또 문제는 이런 증상이 이제 치료 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감각에 이제 운동신경 장애보다는 감각신경 장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라든가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더 쉽게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의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반드시 이제 치료가 돼야 될 영역이지요. 원인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뉴런이라고 해서 신경에 독성이 발생을 해서 온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이 훨씬 더 운동성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스타킹 장갑 양상이라고 표현해서 이 부위 아래에 어떤 스타킹이나 장갑을 신은 것처럼 이 부위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감각이 이상하거나 감각이 손상되거나 아주 과민한 느낌, 또 통증이 좀 저하되거나 하는 증상을 표현하거나, 타는 듯하거나 뭐 어떤 전기 충격 같은 아주 찌르는 느낌, 특히 이제 찬대되면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우리가 신경전도 검사에서 감각신경전도의 폭이 감소되어 있는 소견을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이제 치료가 돼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시는 이제 복합암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말초신경병증이 중증도 이상 환자에선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통증이나 저림 때문에 항암을 쉬거나 나중에는 이제 항암을 줄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암제가 아무리 잘 듣더라도 표준 치료의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항암이 잘 안 들어서 종양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치료율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적인 항암제에 더 특이적으로 악화되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항암제가 이 말초신경 장애를 많이 유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말초신경 장애를 잘 유발하는 약물에는 보통 이제 탁신 계열이라고 표현하는 탁셀이라고 뒤에 붙어 있는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뭐 도세탁셀, 파크리탁셀, 알부민 현탁이용 파크리탁셀이라고 아브락산이라고 하는 이런 항암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보통 말초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옥살리플라틴, 플라틴이라는 뒤에 끝이 붙어 있는 이제 항암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는 보통 백근계라는 뜻인데, 이런 대표적으로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 뭐 카보플라틴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말초신경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 외에 이제 빈크리스틴이나 빈브라스틴 같은 항암제도 잘 유발하죠. 보통 이 도세탁신이나 파크리탁셀 같은 항암제는 여성암, 특히 이제 유방암에 많이 사용되는 항암이고요. 옥살리플라틴은 이제 소화기암, 뭐 대장암이나 위암에 많이 활용이 되고, 시스플라틴은 이제 특히 폐암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보플라틴도 그렇고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항암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가 이제 특히 말초신경 장애를 유발을 하고요. 이 말초신경 장애는 이 항암제 투여 중이나 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더해지고 짧게는 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지속되는 많이 암환우들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항암요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독성이라고 하는 이 항암요법제는 이 말초신경의 각각의 부위에 여러 측면을 표적을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이 부분에 어떤 주되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항암의 문제는 뭐냐면 용량 의존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가 지속적으로 보통 이제 이게 용량이 쌓여가면서 용량 의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일반적으로 투여된 용량에 의존해서 더 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백근경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백근경암 중에 플라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게 가장 자주 말초신경 독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항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옥살레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런 항암제들이 이 항암을 받는 환자의 한 30-40%에서 이제 말초신경 장애가 보이고요. 특히 이제 파크리탁셀하고 카보플라틴을 조합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암 중에 난소암, 자궁경부암, 뭐 이런 여성암들이 뭐 자궁내막암 이런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항암인데 이런 분들에서 상당히 동일한 비율에서 이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파크리탁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초신경 독성이 보이는데 이 백근경암이 같이 결합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여러 백근기 항암물 중에서도 특히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을 만약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말초신경 독성이 가장 자주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보플라틴은 이제 시스플라틴보다 신경 독성이 좀 덜하지만 일정한 치료에 제형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근기 항암이고요. 옥살리플라틴은 이제 모든 백근항암 중에서 만성 신경 독성에도 급성적인 이런 신경 독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일반적으로 급성적인 이 신경변성 통증은 이제 손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구강에 가장 심한 할렉 유발성, 즉 차가워지면 그것 때문에 유발되는 감각 이상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만약 얼굴에 찬바람을 쐬거나 찬 음료를 이제 먹거나 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처음 주기에는 잘 못 느꼈다가 두 번째부터 또는 세 번째 주기부터 시작해서 약물 주입 후에 한 2일에서 4일 동안 계속 이게 지속되는 증상이 보이고요. 이 독성은 이 옥살플라틴을 중단 후에 수개월간 악화되기도 하지만 신경병증을 나타나는 환자의 한 80% 정도가 부분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한 절반 정도는 8개월 이내에 완전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옥살리플라틴을 기반으로 한 복합항암 요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폴폭스라는 항암을 하거나 뭐 젤록스, 보통 이제 대장암이나 위암에 많이 사용되는 항암들인데 이런 걸 하면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또 폴피린옥스라는 이제 항암 역시 우리가 췌장암이나 이런 경우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항암 역시 옥살리플라틴 기반에서 많이 좀 이 절임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활용이 되고 또 문제가 되는 요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옥살리플라틴의 환자의 아까 말씀드린 한 80%에서 이제 이런 말초신경 장애 발생하고요. 또 3등급 말초신경병증은 보통 환자의 한 15%의 일정 용량을 투여한 후에 이 영향을 미쳐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좀 문제가 되는 항암 부작용입니다. 아까 지금 탁상계 항암제라고 해서 파크리탁셀, 도세탁셀, 카발리자탁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탁상계는 종양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감각신경 병증을 유발을 하고요. 또 치료 중단 후 부분적으로 해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탁셀계 항암 중에 이제 우리가 파크리탁셀이 있는데요. 절반 이상이 이제 급성으로 일과성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이 항암은 특히 이제 근골격 통증을 이제 근육통처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신경손상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요게 같은 범주로 놓게 되고요. 이 독성은 치료 종료 후 한 4개월에서 이제 반년, 즉 한 6개월 정도 후에 절반 환자에서는 호전이 되지만 절반은 또 그렇지 못하는 또 안타까움이 있고 한 25%에서는 심한 손발의 감각 손실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호르몬 치료제를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걸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폐경정의 여성에게는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제를 쓰고 폐경 후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보통 페마라, 아르미덱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이런 이 아르미덱스나 페마라 같이 이제 폐경후에 사용하는 이런 항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관절통이나 어느 정도 말초신경 작용,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또 장기적인 한 5년 정도 이걸 복용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많은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말초신경장애 치료나 예방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예방치료법이 없다라고 의과 쪽에서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표적을 삼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방지제 개발이 또 항암에 어떤 영향을 줄까봐 여러 고민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 집중적인 이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좀 제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JCO라고 우리가 임상 종양학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지에서 나온 가이드에 보면 이런 성인 암 생존자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요. 권장사항은 이제 아직까지 예방을 위한 어떤 작용제도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재확인됐다라는 거, 의과 쪽에서는. 또 예방을 위해서는 아세틸 카르티닌의 사용이 좀 권장돼야 된다는 거. 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은 항암제를 좀 지연하거나 용량을 감소하거나 대체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즉 항암제의 용량에 좀 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재 이제 가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타라고 많이 알려진 들록세티닌은 현재까지 확립된 가장 고통스러운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를 환자에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록세틴의 혜택의 양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제 의과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발타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유방암의 항호르몬제에 의해서 이걸 썼을 때 12주 정도 사용했을 때 관절통이 엄격히 이제 감소했다. 통증 점수가 10점 정도 만점에 한 4점 이상인 환자 한 299명을 대상으로 한 127명에게 신발타를 30마이크로그램 하루 1회 일주일 정도, 이어서 한 60마이크로그램 하루 1회 10일치를 복용했더 이걸 드시지 않은 128명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통증 정도가 위약근에 비해서 점수가 0.82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중지하면 다시 같은 정도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비교적 부작용을 이 신발타가 항호르몬제에서 한 0.82점 정도 감소하는 걸로 현재 의과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 장애에 치료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발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의 요법으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런 상당히 이런 말초신경 장애에서 통증이라든가 특히 차가운 데에 대한 과민이 발생을 하고 이게 악화되면 실제로 젓가락을 못 쥔다든가 옷 단추를 못 당기게 되는 이제 기능적인 장애가 오고 또 심한 분들은 이제 못 걷는다라는 분들도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 자체가 항암을 이제 중단하거나 휴약하거나 좀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고통을 많이 가중하는 항암제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과에서 지금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대해서 아까 어떤 탁설 계열의 항암, 예를 들어서 파크리탁셀이나 도색탁셀 같은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 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소염제죠. 글루타민, 비타민 E라든가 저림에 대해서 비타민 B12 같은 걸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충분한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해서 예방과 치료가 의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제 이런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를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 NCCN이라고 미국에서의 이제 이런 암 치료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준 곳에서는 이런 암성 통증에 여러 치료 중에 이제 침술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압이나 침술이. 그래서 침술은 일단 너무나 많은 지금 논문이 나와 있어서 그게 이제 말초신경 장애,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에 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SIO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MD 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캐터리 암센터 같이 3대 암센터, 미국의 55개 어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대형 암센터에서는 이미 표준 치료 이외에 한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약 중에 근거 중심의 의학을 다 통합해서 암 환자 중심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종양학회라고 하는데
이 학회에서 발표된 2016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 중에 이제 이 가운데 분이 바로 유방암의 전문가인 하버드 자킴 암센터의 센터장인 분이고요. 이 자식 여성분들 하버드 대학의 부총장이 한 분이고요. 이분 역시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통합종양학 전문가인 분이십니다. 웨이둥 루 박사님인데요. 네, 특히 이분이 이제 어떤 논문을 이제 학회에서 발표했냐면 침 치료가 암성 통증과 이런 관련 증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문을 기고하셨고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둥 루 박사님이 이제 여기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침술은 이제 수술 후의 통증이나 흉부 수술의 통증, 수술 후의 구역 구토라든가 수술 후에 모르핀 관련 가려움증, 수술 후 위마비 증후군에 이게 다 관련된 논문들이고요. 이런 것도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의성이 있다라는 논문들을 이제 집약해서 발표한 거고요. 오늘 주제인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 장애에도 여러 혈자리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또 암치료 만성신경병증이나 아까 아로마타제 억제제, 즉 여성 호르몬 억제에서 관절 통증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때도 여러 침자리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부절제술 만성 통증.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침은 이미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통증의 이런 진통제와 더불어 일단 침술 치료가 많이 가이드로 이미 암 환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증에 관계돼서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모토 요시하루 박사님이란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카나다 의대 혈액종양내과 주임 교수님입니다. 이제 동용대를 나오시고 또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한약 암치료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제가 이 책을 많이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방에서 항암제로 인한 이런 오늘 주제인 말초신경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혈액종양내과 주임 교수님, 일본의 의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항암제 치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생명 예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럴 때 한약의 역할이 많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일본의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본은 의사들이 한약을 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의료가 우리나라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일본에는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1년부터 우리가 모든 의대에서 한약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혈액종양학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역 중에 특히 말초신경장애 한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일본의 의사님들이 아까 제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항암제, 특히 이제 파크리탁셀은 아까 근육통을 많이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말초신경장애나 관절도 근육통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이제 작약감초탕, 우차신기안이라는 약을 투여하면 이런 파크리탁셀의 부작용인 이런 하지통, 요통, 저림 등에 유효하다고 여러 논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성암, 난소암이나 자궁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의 가장 기초적인 항암제인데, 이 항암을 했을 때 통증 척도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자격감초탕을 쓰면 통증 척도가 이렇게 1 이상씩 떨어지죠. 그래서 의외로 신발타보다 더 잘 잡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신발타를 써서 같이 병행해도 되고요. 또 한약을 써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습니다. 또 의사님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한약을 쓰면 항암의 효과를 더 떨어질까봐 되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초신경 장애 부작용을 완화한 이 약약이 혹시 또 항암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시는데, 이런 연구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파크리탁셀을 쓸 때 우차신기안이라는 한약을 또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항암 효능에 장애 없이 말초신경 장애를 예방해 주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크리탁셀과 우차신기안을 쓴다 해서 항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논문이죠. 여기 보시는 대로 잘 항암 효과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의존적으로요. 그래서 이 우차신기안을 쓴 것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논문은 2013년에 아까 제가 우리가 옥살리플라틴을 설명드리면서 특히 대장암 환자한테 옥살리플라틴 많이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말초신경장애 우차신기한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 요 직전 요거는 이제 임상 연구 아니고 이제 실험 연구잖아요. 쥐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토부리 의과대학의 이런 종양내과 쪽과 소화기내과 쪽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차신기라는 약은 아까 뭐 파클탁스에도 도움이 되는데 옥살리플라틴이라는 백극양암에도 말초 악화를 예방하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과에는 없는 약이 한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우리나라 의과 선생님들이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장, 쉽게 말하면 대장암 환자한테 특히 옥살리플라틴 아까 제가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에 우차신기한이 도움이 되는지 교토부 의과대학에서 항암내 옥살리플라틴이 유발되는 걸 보려고 우차신경을 4주 이상 투여받은 29명의 대장암 환자들을 이제 우차신경 군이라고 하고 같은 시간 동안 우차신경을 투여하지 않은 44명을 비우차신경 군하고 서로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우차신경 효과는 치유와 효과, 안정 그리고 더 안 좋아진 네 개의 등급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한번 우차신경을 중경화하고 안 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차신경을 투여한 29명을 보면 우차신경을 투여하진 44명을 비교했을 때 일단 유의한 경우는 이제 우차신경 안 썼을 때 44명 중에 15명, 34%가 발생했다면 우차신경을 준 경우는 6.9%밖에 악화되지 않았어요. 악화를 덜 시킨다는 거고 안정적인 증상이 안정화됐을 때 안정이라고 했을 때 우차신경은 한 69%, 우차신경 안 투여거나 45%, 효과는 우차신경 안 투였을 때 한 15%, 우차신경 썼을 때 20% 정도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더 안 좋게 악화시키지 않은 게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을 중간부터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이 우차신경을 시작했을 때랑 중간부터 이렇게 봤더니 유의한 거는 한 7.7% 비슷하게 나왔고 또 안정화는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효과는 중간부터 쓰는 것도 효과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말초신경 장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4주 이상을 투여해야지만 비로소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이 임상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옥살리플라틴을 안 쓴 거에 비해서 이게 그러면 말초신경 발생률이 좀 높았죠. 이제 쓴 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라든가 이런 파크리탁스 했을 때 우차신기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차신기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카보플라틴, 파크리탁스라고 쓴 난소암이나 자궁내암 환자를 비타민 B12 뭐 14례와 비타민 B12와 우차신경 15례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그런 임상 연구도 있고 또 도세탁세를 특히 유방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데 한 60례를 비교했을 때 말초신경 장애에 안 오는 게 우차신기한을 쓴 군이 비타민 B12를 의과에서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장애가 유의하게 적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차신기한을 상당히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한약이고요. 또 인삼양향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인삼양향탕은 이제 우리가 일본 의사들은 암 환자의 3대 보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으로 암 환자들 피로를 완화하는 이제 보약이고요. 암의 면역력을 향상해서 도와주는 한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요 이제 이 인삼양탕에 우리가 이 구성 여러 가지 12개의 한약이 있는데 그중에 인삼이 가장 강력하게 신경변성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인삼양탕에 속아 있는 특히 인삼이 특히 이제 옥살리플라틴의 신경변성 예방에 되게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인삼이 특히 이제 암에 안 좋은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이런 항암제 어떤 독성도 많이 완화하고 면역력 증가한테 상당히 핵심적인 약이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실제로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에 대장암 환자한테 옥살리플라틴의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옥살프라틴을 보조적으로 썼을 때, 말초신경장애가 인삼연탕으로 예방이 되는가, 한번 무작위 공개 임상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대상은 이제 3기, 병약적인 수술 후 병기가 3기인 대장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젤로다 먹는 항암제 카페시tab이라고 부르는 것을 8주기 하면서 옥살플라틴을 3주 간격으로 맞는 이런 거를 수술 보조요법을 받았을 때 인산연탕은 이제 첫째 주기부터 첫날부터 투여를 하고요. 매일 먹는 거죠. 1차 평가 준사는 이제 8주기 동안의 말에 얼마나 말초신경장애가 발생했는지 등급을 보고 2차적으로는 상대 용량 강도라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개 화학요법을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2등급 이상의 누적 발생, 말초신경장애 발생은 인산연탕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은 수명제 11명이 말초신경장애 발생했습니다. 발생률은 한 55%가 됐고요. 거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는 거고, 인산연탕을 투여한 경우는 20명 중 2명만 발생했습니다. 약 10%만, 약 5.5%가 발생해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10명 중 1명밖에 발생 안 한다는 거고, 이거는 2명 중 1명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옥살플라틴의 상대 용량 강도, 즉 이걸 계속 쓸 수 있는 용량이 대조군에 비해서 인산연탕 투여군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이제 무재발 생존이라든가 전체 생존 기간은 대조군보다 인산연탕 투여군에서는 더 좋긴 해였습니다.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항암을 줄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인삼연탕은 옥살플라틴 누적의 어떤 말초신경염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이런 젤로다를 먹고 옥살플라틴 주사를 맞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드신 분들 중에 많으실 텐데 이 투여법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험했던 환자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 중에 말초신경 장애가 발생했던 환자인데요. 파클탁셀하고 카보플라틴 여성암이었습니다. 여성암제인데 파클탁셀하고 카보플라틴에 항암을 하고부터 아주 양쪽 다리가 뻐근하고 저린 듯해서 저려서 잠을 못 자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뻐근하고 심한 경우는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제가 강의드렸던 자격감초탕이라는 약을 이제 가루약으로 이건 돼 있거든요. 또 우차신계하는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회 7일간을 함께 복용하도록 했고 일과에서는 리리카 캡슐이라는 이제 말초신경 장애 많이 사용한 약을 쓰고 또 통증 때문에 아트로네설정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진통제죠. 썼더니 일단 자극감초탕 우차신경과 리리카 아트로셀렛을 병행투했더니 바로 효과가 나셨어요. 그래서 전혀 안 아프고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음날이신 때 의과 선생님이 저희 병원은 같이 회진하기 때문에 아니 정말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양약만으로 이렇게 빠른 효과 잘 안 나던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의과약만 이제 받아오신 게 많을 텐데 이렇게 병행하는 경우도 일본에서 흔하고 또 일반 이제 통합의학 전문 병원에서는 흔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했더니 이 약이 잘 들어서 어쨌든 효과적으로 항암 치료를 마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제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항암제 유발 손발 저림, 특히 말초신경 장애 우리가 통합 치료와 한약 치료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긴 시간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항암 치료에 이런 한방 치료, 특히 한약 치료가 많이 도움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고 표준 치료를 잘 완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